정윤 우리 박사를 오늘 연사로 모셔서 특별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보내는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영윤 오늘 연사님은 지금 그분의 거소가들은 양평에서 저하고도 지금 멀리 떨어져서 아마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말씀을 아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김 박사님이 좋은 말씀은 다 듣고 난 뒤에 저도 따로 한번 여러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계 각지에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UN 한반도 평화번영재단 UN 피스코의 회원님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해외 동포 지도자들을 함께 모셔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강의도 듣는 이런 시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UN 피스코가 이렇게 마련한 자리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감사드리고 특히 UN 피스코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같이 활동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중책을 맡아주시고 또 그리고 많은 참 재정적 지원도 해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분들께 일일이 제가 거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UN 피스코도 앞으로 여러분과 자주 이런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도 많은 시간 기회를 좀 자주 만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모임이 성공이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앞으로 참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오늘 회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김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과 또 인사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제 이야기를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참 늦은 시간 아마 이 시간이 밤늦은 어려운 시간이 되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예. 자, 박수 한번 칠까요, 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제 결국 이것도 물러갈 겁니다. 우리가 좀 그런 희망과 그리고 또 그런 적극적인 그런 의지로 참 이것을 극복해내고 우리가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시간이 멀쩡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사장님 이제 또 말씀은 또 우리 포럼 말미에 듣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은 우리 평통에 경제협력 분과위원장을 하셨고 또 우리 피스코에서도 역시 경제협력 분과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완전히 원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일 보는 저희도 그 다음에 오늘 주제 발표를 하실 분은 김 교수님은 또 좀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평에 지금 계십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고상구 회장님 지금 거기서 하시지만 고상구님께서 거기서 주제 발표하시고 이쪽에서 제가 사일을 보고 또 저쪽에서 또 유럽에서 답을 나누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아빠 다원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뉴욕에서 발제를 하게 되면 런던에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좀 하려면 오늘 그런 첫날이니까는요. 다소 조금 수사라든지 뭐가 좀 맘맞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계속 발전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다 듣고 난 다음에
회의 끝나고 나면 또 이런 점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또 누구를 모셔서 발표를 듣고 싶고 어떤 주제를 또 듣고 싶다 이런 게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앞으로는 이게 우리가 또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좋고 정리를 해도 좋으니까 자주자주 보는 게 멤버십이 강해지는 거니까는요. 앞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 김영륜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영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전 세계에 제가 데뷔하는 그런 자리 같아요. 네, 전 세계에 있는 분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하는 이 멋진 자리인데 정말 떨립니다. 네, 이렇게 떨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단톡방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세계 각각 곳곳에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봤으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이런 단체가 정말 멋진 단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또 그 일원으로서 같이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 주신 우리 김동용 이사장님과 허준혁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를 제가 또 느껴본 적이 없고요. 어쨌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있는 곳이 여러분 양평입니다. 양평. 저 뒤에 배경 사진이 한번 보십시오. 이 제가 집으로 들어가서 뭐큰 좋은 걸 갖는가 생각하지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이런 집이에요. 이런 집. 네. 왼쪽 오른쪽으로 집을 15평씩 넣었어요. 아래 위로 5평, 10평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는 카페처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 얼마든지 이야기하고 노래방도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언제든지 오시면은 제가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요거를 좀 키우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 북한의 선택인데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독일에 계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요. 거기서 일도 좀 했습니다. 일도 좀 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통일연구원에서 22년 근무하다가 정년을 했습니다. 정년을 하고 민간단체에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엔 피스코 경제협력분과위원장은 안 적어놨는데 다음 꼭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단체의 요 프론트 페이지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남북물리포럼이 뭐 하는 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좀 대답을 하려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남북물리포럼이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거를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책, 교육, 지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문가 초청하고요, 세미나도 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교육 아카데미나 뭐 물류 탐방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비즈니스 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주로 법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외국 진출을 하는 사람들한테 컨설팅, 뭐 조사 연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이런데 이제 우윤영관 전 외무장관께서도 오셨고요. 저희들이 여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갔죠. 예. 글도 있고, 네, 이렇게 홈페이지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문정 교수님도 보이시죠? 왼쪽인가요? 예, 왼쪽으로. 네네. 예, 이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제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정말 제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또 동족 3단의 이거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영상도 함께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발제를 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이제 토론 문화를 좀 제가 발전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발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근데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생각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어떤 때는 강의하기가 정말 두렵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너무 뭐라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강의로 듣기 전에, 야, 김영윤이 제 이야기하는 거, 들어봐야 할 거야, 말이야. 아무 소용 없어, 말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고, 또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북한을 보는 것도 그런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솔직담백하고 비핵화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확신한다, 이렇게 말이죠. 이거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오늘 타임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표지에 나왔습니다. 타임지에. 김정은 솔직하고 결단력이 있다. 입력 6월 25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 제가 강의하는 준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대통령이면은 글쎄요, 모든 정말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3번이나 만났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에서 한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근데 그거를 믿는가 능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해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있죠. 사람들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자기가 기존에 믿는 거에 대한 견해와 일치하면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는 경향이 있죠. 이걸 우리가 확정편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만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제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과 같지 않을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틀렸다고 막 그러실 겁니까? 그렇기보다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이 토론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죠. 다르다. 내 생각과 다르구나. 그죠? 오늘 제 발제 내용이 북한의 시각을 대변한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북한 잘 알아요. 삼촌 죽였죠. 이복형 죽였죠. 햄코 많아요. 근데 그 이야기는 거기 가고, 오늘은 제가 북미관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드시더라도 제가 북한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것이 아니다. 주어진 상황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으시죠? 네. 볼테르가 300년도 전에 이런 이야기 했어. 난 당신을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당신의 말할 거기를 목숨을 걸고 지키겠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난 당신 편에서, 여러분, 제 편에서 사와 안 주시도 됩니다. 그렇지만 김영렬은 나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래 그러냐, 빨리 해! 이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할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남북관계의 내용을 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해볼게요. 그리고 북미관계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북한의 선택은 뭔가. 그리고 이
교육 개장이 되었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의미를 가진가, 그럼 북한의 변화하고 볼 것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의 과제에 대해서 넘어가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 정상회담을 들어가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내용의 최대 가치사항은 여러분 무엇이죠?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담긴 미국의 대북 정책과 북미 관계의 방향을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죠?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그죠? 그리고 북미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남북 관계를 전망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먼저 대북 정책을 먼저 보고 남북 관계를 전망하려고 할까요? 우리 남북 관계에는 남북 관계대로 독자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북미 관계가 보고 이렇게 보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도 모르게 미국이 남북 관계를 결정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받아들이거나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 현실적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대북 정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개성공단 재개하고 싶어 하잖아요. 동남아관광 재개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있는 것은 아니지 않구나. 그러니까 남북과의 독자성이 정말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항상 북미 관계의 중첩 변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저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보려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회담의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하고 관련된 겁니다. 반도체 이런 거 다 빼고요. 내용상에 보면은 구체성이 결여된 표현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그럼 파트너십을 어떻게 추구하는지는 말을 야기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공동성명에 담긴 문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그럼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뭔지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직도.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대로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 한미일이 어떻게 나갈 건가? 인권 상황을,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 협력한다에 동의하고 이렇게 어떻게 협력한다? 모르잖아.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하겠다라는 걸로 구체적이지는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 다음 이거 아주 잘했다고 하죠.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의 공동성명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그래서 판문점선언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추구한다. 지금 그거 하자. 이렇게 싱가포르의 어떤 걸 하자. 이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남북 대화의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죄송합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조건에 기초한 전략 건전한 조건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한미 공조를 강조하는 내용.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분은 좋습니다. 그것도 해야죠. 그러나 보십시오. 한미일 강화 방위 조약을 제안하고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 억제를 정화한다. 이게 또 구체적이잖아요.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향상 짓고 단연도 방위 분단 특별협정을 서명
구체적이잖아.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완전한 이행을 하고서 촉구했다. 그죠?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 앞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긴밀히 협력을 하게끔 한다. 대자연 미사일 종료 지침 발표하고 그걸 아주 큰 성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어쨌든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공을 자본하는 아무리 의지를 합니다. 이런 비핵화, 완전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한미 공동성명의 특징을 분석을 해보면은 한미 공조, 대북한 군사적인 결속은 크게 공고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은 글쎄요, 대부분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개연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내가 말했던 것이 이런 거야. 왜 너는 왜 그렇게 해석하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래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만 핵을 내려놓으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설문조사를 했더니 성과 있다고 하는 사람이 70%예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일 밑에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 형성 2.3%밖에 안 돼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즘 쉽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엄청나게 되었다. 그럼 그게 30%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2.3%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어떤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싱가포르 합의에 기초한 접근 가능성 이런 것도 이야기해놨습니다. 어쨌든 자 미국의 대북한 정책 전망과 북미 관계에 대해서 그러면은 바탕을 가지고 그죠? 지금 한미 공동성명에 있는 바탕을 가지고 북미 관계를 여러분 제대로 전망할 수 있습니까? 한미 공동성명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머리에 다가오는 게 있습니까? 끝까지고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한 정책 또 북미 관계는 과거에 있었던 장기간의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미관계를 깨뚫는 키워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정과 불인정입니다. 북미관계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인정 요구, 미국의 불인정 대응으로 점철된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게 인정이라는 최종 목적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는 거죠. 싱가포르에 있었고, 다 있었고, 어떤 애랑 다 있었어요. 북미 관계에 대해서. 근데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정. 여러분, 한자로 한번 보십시오. 말씀 언변에 이 본자가 칼이지 않습니까? 심장을 찌르는 칼 같은 말이 그렇게 팍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아지면 이게 노후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어로 안 해요. 캔년이라고. 캔년이라는 것이 안다는 이야기죠. 노후 안다요. 알아야 돼. 상대방 알아야 돼.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려요. 자, 인정은 최종 모습이 북미 수교를 이야기해요. 북미 적대관계 정상, 관계 정상화, 이걸 말합니다.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을 통해서 핵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미국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저는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쁜 건 알아. 어쨌든 북한으로 볼 때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북한은 왜 미국으로부터 한사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가?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미국 군사 공격 가능성을 발표하죠. 미국의 군사 공격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북한으로서는. 솔직히 말했을 때, 솔직히.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죠. 오늘 6.25에. 그렇죠? 그러나 전쟁이 끝난 전쟁 후에 북한은 잽등이 완벽한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연합군, 미군을 중심한 연합군의 폭탄이 북한 지역을 쳤다. 오늘 남쪽도 때렸죠. 여러분, 원산폭격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원산폭격. 제가 군대 가서 이거 해봤습니다. 원산폭격. 이게 원산의 폭격에서 나온 유리한 거거든요. 원산에서 함정을 갖다 놓고 앞바다에서 원산을 뒤집어 폭격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정전이 53년 7월 27일 오후 밤 10시에 되었습니다. 근데 폭격은 7월 27일 정전날 9시 58분까지 했어요. 아주 호되게 맛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쟁을 일으킬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죠? 원산의 정리공간 T3예요. 이랬는데 이게 무슨 달의 표면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때렸어. 지도에서 사라진 표면. 폭격 어마어마했어요. 거기다가 세균탄에 네이버빵. 이게 불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오늘 6.25 특집으로 동영상을 한 2분짜리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틀어주실래요?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소리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다가 동영상을 보냈거든요.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소리. 준비됐습니까? 예, 잠깐만 얘기해 보자. 내 말 좀. 자, 내 음소거 해줘야죠. 내 음소거 해달라고. 안 됩니까? 내 소리 나오게 해달라고. 네, 했습니다. 아,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자, 1960년 12월 새로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잘 들립니까? 한국 전쟁 참전이 공식화되자 이 위기의식을 화면 돌려야지. 다 초토화시켜요. 넘어갈까요, 그냥? 그쪽에서 화면을 틀으시고 우리가 음을 틀면. 제가 공룡 준비할까요? 공룡 준비할까요? 잠시만요. 해봐. 어떻게 할까? 저쪽에서 틀고 소리만 틀든지 우리가. 응? 공유를 중지해야 되니까. 제가 공룡 준비할게요. 예. 응, 소리. 처음부터 다시. 소리는 안 들린 것 같아. 이거 제가 항상 똑같아요. 소리가 안 들려. 떨어집니다. 중국군의 한국 전쟁 참전이 공식화되자 이 위기의식을 느낀 메가더 사령관은 북한 지역을 다 초토화시켜요. 당시 전투기 기술력은 소리가 안 들립니까? 태블릿 상공에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짧은 시간만 머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상공에서 또 앞이 뿌옇잖아요. 그러니까 조종사의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정확히 알아보기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켓의 이 범위를 굉장히 넓게 잡고요. 일대 폭탄을 다 쏟아붓고 나오는 이런 방식의 공격을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게 된 말 바로 윤단 공격.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삐라를 뿌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다 폭탄이었다. 불에 기가 쏟아진다. 라고 정도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펼쳤습니다. 총알이 맞추는 게 들어가. 전부 다 어디를 죽는 거 아니까 폭격이 맞았어요. 무차별이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나면 길에서 만나면 100년 후서 이게 뭐다 다 죽었어. 미군이 한국 전쟁 3년 동안 쓴 폭탄의 양은 무려 63만 5천 톤. 무려 63만 5천 톤. 태평양 전쟁 때 쓴 50만 3천 톤보다 더 많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치러진 지역이 한반도 면적의 수십 배라는 걸 생각하면 그 결과가 어땠을지 짐작이 가시죠. 폭격이 휘몰아치고 지나간 북한의 주요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당시 메가더 사령관도 모든 것이 사망으로 변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 누구보다 큰 피해를 입은 건 바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 뒤에는 이렇게 희생된 수많은 민간인들도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이 폭탄에 마음을 졸여했던 북한의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폭격의 위험성이 적었던 남으로 고향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퓰리처상을 수상한 한 미국 종군 기자의 사진인데요. 이 끊어진 대동강 철교를 건너가는 사람들. 이 사진처럼 당시 수많은 피난민들이 목숨을 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대규모의 피난 행렬.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네, 내려주시고, 예. 자, 이제 다시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이거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보셨죠? 이게 이제 북한 이 문제라는 것이 미국의 핵 공격 위협이 한반도의 핵 문제 비극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북한 핵 위협이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이다. 이 핵 위협은 한국 전쟁 때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위협들이 북한으로 볼 때는 상존하고 있다는 아직도. 그죠? 뭐 선제 타격하겠다, 죽음의 백조 떴다, 뭐 이렇게. 저는요, 이런 거를 봐도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군사적으로도 째리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근데 왜 우리는 북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공포가 정오로 발전되니까, 정오. 한미연합훈련 핵을 가지고 전쟁 연습하는 데가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유럽에서는 못해요, 절대로. 한미연합훈련 1년 내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8월에도 지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은 말이지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하고 최대 정복으로 하고 연습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경기를 낳대, 경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F-35의 전투기,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연습을 하면은 지도 새도 모르게 북한 연봉을 넣는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김포에서 제주도까지 민항기를 타고 몇 분 걸립니까? 45분이죠. 이 전투기가 휴전선에서 평양 가는 거는 한 4분이에요. 2-3분. 이렇게 가요. 쭉 때리고 올 수 있을 정도. 우리는 이거 몰라요. 그러나 북한이 뭐 하는 것을 다 알죠. 우리는 군사 기밀을.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요. 이게 왜 북한한테 무서울까? 이런 것들이 싹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까? 여러분, 한국은 지금 모기에 처진 여름입니다. 이 모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모기
우리가 밤에 자는데 하고 날아가. 아까 뭐 그때 일어납니다. 왜? 아무것도 아닌 모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보이게 됩니다. 북한 뭐 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TV도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훈련이다 어쩌니 뭐 이렇게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정말 힘들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북 감지 자산으로 전략 자산이라고 그래요. 글로벌 그 20km 상공에서 0.3m 크기 물질을 식별합니다. 다 보입니다. 즉 작전 반경 3,000km예요. 이 글로벌 그 하나에 2,000억 갑니다. 2,000억 원. 4배 돈이 됐을 때. 15cm 크기 물질까지 KH-12 정찰이 있어. 북한 보면 못해요. 네. 백두건강 정찰기 울 겁니다, 이거. 평당 인형 농구 크기 물질 식별만. 됐다고 보시죠. 그리고 북한의 무슨 미사일 보십시오. 그 일어났다 그러면 그냥 6회 공에서 그냥 끝납니다. 북미 적대적 관계 절정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선제 타격에 북한이 반격하면은 김정은 남은 인생 15분이라. 크롬돈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 우리 의사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미국이 15분 푹푹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뭐이냐고요. 순항미사일 2,000km, 2,000개가 동시에 나가고 북한을 지금 타격하는 걸로 지금 작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평양까지 30분이면 도달하는 미니트맨 3 벌써 발사했어요. 그냥 갑니다. ICBM이에요, 이거. 자, 이거 제가 더 이상 안 보고요. 놔두겠습니다. 백태궁 채통단 백동경 영상, 초토화 경고. 이 영상을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가난해서 살자고. 북한 자유주의지만 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잘 쓰고 싶어 하는데. 근데 북미관계 정상화가 없이는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북미 수교를 해야만 잘 살 수 있나?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사례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수교를 78년,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이미 2005년이에요. 그 이후에 수교한 이후에 중국과 베트남은 완전히 다른 경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지금 여기 중국에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경제가 급성장. 북한이 볼 때는 지금도 중국과 베트남은 일단 독재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독재. 그게 말하는. 그런데 자본주의적 경제 성장이 가능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국 보십시오. 78년에 해놓고 난 다음에 GDP가 그냥 치솟지 않습니까? 이렇게. 베트남 2005년에 해가지고 보세요. 틱틱틱틱 올라가잖아요. 한국이 베트남의 제1 투자 국가가 되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가가지고 베트남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베트남은 제일 많이 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고. 중국 보세요. 상해가 어떻게 발전이 돼요? 천지 개벽이잖아요. 김정일 그러다 가지고 상해에 가서 천지 개벽 됐다고. 그 이야기를 했다시피. 왜 그랬느냐? 수교를 하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거야. 물밀듯이. 그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 치솟잖아요,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가. 중국이 지금 막강한 우리의 경제 대륙 파트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중국 뒤에 오는 5, 6개, 7개를 세워도 중국을 못 따라갑니다. 사드나고야 때 좀 내려갔지만 다시 또 올라오고 있어요. 보세요. 중국, 미국, 베트남 비중이 중국도 관광객이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베트남. 근데 북한이 당면한 현실은 경제적으로 대북 경제제의 허목함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북한을 비동하려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한 1달러도 못 보냅니다. 은행을 통해서. 그리고 은행 통해서 돈 보내려면 브로커에다 돈 줘야죠. 보내려면. 은행에서는 왜 은행에 보냈다 그러면 그 은행은 시체 말고 작살납니다. 이 재무성에 의해서. 그 세컨드리 보시라고. 5번에 걸쳐서 대북 안보리 대북 제재가 있었죠. 미사일 쏘고 핵 실험할 때마다 계속 강화가 되었습니다. 잘못했죠. 그리고 쪼아볼 했으니까. 근데 그것이 받는 경제 제재는 행복하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받는 예를 경제 제재를 받는다면은 바로 북핵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정유 제품이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것도 전면 금지하다가 그 다음에 올려준 것이 50만 배럴. 남한이 하루에 정유 제품 소비량이 250만 배럴. 그럼 인구도 작고 산업도 작겠죠. 그렇지만 이는 때리가 안 돼요. 무슨 기름이 있어야 공장을 돌릴 거 아닙니까? 전기를 돌릴 거 아닙니까? 자, 대북 대응과 이 역사적인 북한의 선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도 미국 국민 수교를 위해서 나름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외교적 노력을 굉장히 해왔죠. 근데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결 관계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외교적 노력의 실패가 국민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킵니다. 김일성이가 18년에 닉슨, 그죠? 키신저 초청했어요. 왜 초청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꾸 돈이 국방으로 들어가니까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단 말이야. 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무시하겠죠. 이거 다 기밀부터 지금 회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7년에 김일성이가 연방제 중립국을 만들려고. 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우리 아이들 강군 10만 명 병력 강군하고 핵무기 포함한 모든 군대 다 철수하고 그쪽으로 저쪽으로 막 그랬어요. 절대 못 받아들이겠죠. 87년 그때 남한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지 아세요? 아시겠죠? 전두환. 무슨 소리? 나름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북한은 신의 한수, 이거 신의 한수는 제가 던진 이야기입니다. 던진 상황 돌파를 위해서 92년에 베트남, 중국 막 돌아가. 그래서 한번 신의 한수 던진 거예요. 이 사람이 김용순이라는 사람입니다. 응? 국제담당 비서예요. 그래서 미국을 갔어요. 그때 남한은 노태우 정부였어요. 국방, 정책이 막 꽃이 막 팍팍 필 때죠. 의기양양했답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은 뗏놈이라고 그러고 러시아가 그렇게 무섭게 알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외교관계를 수립했어요. 노태우 때. 지금은 코로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갑니까? 얼마나 많은 비행기, 하루에도 수백 대가 꽉꽉 채워가지고 중국을 갔습니다. 아니, 정말 중국하고, 대만하고 많이 한다잖아요. 그거보다 많은 숫자의 비행기가 하루에 한국에서 중국을 가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가 미국 대통령 부시 때예요. 이제 임기를 한 10개월 정도 남겨. 그 이후에 클린턴가 갔어요.
그때 김영준이가 가가지고 아놀드 켄트 국무차관하고 협상을 했는데 이렇게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도하는 거 좋다. 우리 정식 수비하자. 그때 남한에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네? 노태우 내죠. 만나지 마라. 한 번만 만나라. 가서 운동하냐? 안 된다. 미국한테 그렇게 소리했습니다. 김용준이가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하는 것을 수용하면 이런 이야기.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 주둔 자체가 아니라 군사훈련과 같은 규칙입니다. 그때 수교를 하려고 했을 때 안 했던 것이 북핵 비극의 시작이다. 정세현 전장, 제가 통일연구원의 원장으로 계셨어요. 네. 자, 방금 실패를 하고 미국이 그거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경제 기업도 안 돼. 본격적인 핵개발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왜 북한이 핵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나라든지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키는 데 있어서 핵이 무기가 필요한데 핵이 가장 돈이 싸게 내준다. 재래식이 무지하게 돌려거든요. 돈이. 왜냐면 그 전략자산 하나가요. 조가 되면 조 단위가 돼요. 조 단위. 그런데 김용준의 그와 같은 주요 제의를 거부한 거는 거부했는데 오히려 미국은 국제 원자력 기구 그때만 해도 국제 원자력 기구 들어가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특별 사찰을 계획했어. 너네들 지금 100개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의심나는데 특별 사찰 의심나는 거 열어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93년에 그죠? 1년 지난 다음에 NPT를 탈퇴했습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우리 핵개발 해야 돼. 전념해야 돼. 이래가 NPT 탈퇴하고 나니까 야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뒤집어졌죠. 그때 1차 국회 위기가 도래한 거지. 북한이 핵개발이 요구가 된다고 보자. 그때 당시 클린턴 정부예요. 영전 핵시설 폭격을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동해에 항공모함 5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위험을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거죠. 큰 나라가 다 좀. 야 이게 안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 카트예요. 카트가 평양 김일성만 만났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것이 제네바 핵합의를 94년에 NPT 탈퇴하고 1년 1년 반 지났다. 제네바 핵합의의 핵심이 이거예요.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식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위협이나 핵무기를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 문장이 북한이 얼마나 미국의 공격에 대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가. 물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너무 복잡한 알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합의만 있으면 이해하기가 그럽니다. 공격하지 않을 거냐. 평화협정 체결. 그 대신 북한은 핵을 종결하고 미국은 내년 50만 톤 중도 공급하고 관계 정상화한다. 안 됐습니다. 이런 게 제네바 핵 합의가 90조 달러에 어떻게 됐는가? 왜 이거는 이걸 합의를 미 의회가 거부를 한 거예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거를.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겁한 해유치기라.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조명훈 특사가 미국을 갔습니다. 그때 클린턴. 그래서 클린턴 말기에 들어서가지고 국미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막 연락사무소 만들고 국회 정상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클린턴이 1년 폐기를 시켜가지고 야 이거 북한 문제를 한번 핵 문제를 한번 제대로 조사해가지고 한번 나한테 보고해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북한도 가고 막 그랬습니다. 군복 입고 대학간 들어갔어요. 조명님. 그래서 공동 커뮤니티도 만들고 종전회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클린턴을 항복시키려고 예비를 했습니다. 올브라이트가 갔죠. 제가 북한 가가지고 올브라이트가 들고 온 축구공을 봤습니다. 예, 선물 모아놨는데 국회 친선 강남간 전람가에 게 있습니다. 뇌왕산 가는데 그거 봤어요. 올브라이트가 가져온 거라는 거예요. 연락사무소까지 개설해서 달려올 때 끊었습니다. 근데 무슨 안 됐어요. 2시 정권이 딱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네바 합의는 미국이 먼저 파기했다 이게 돼요. 그때까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문서가 공개가 됩니다. 이 합의가 미국 파기했다는 건 WP 워싱턴 포스트가 쓴 거예요. 왜 그랬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제네바 핵 합의가 북한을 인정하는 신념적인 성격을 가지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데 인정하고 있는 거야. 들어버렸죠. 이게 막 보도가 되었어요. 아무리 일어나면 2002년 그죠? 제네바 핵은 현실을 벌이죠. 2년 넘은 그 2002년에 미국이 막 그랬구나. 워싱턴 막 갈겨 쓰고 막 그랬단 말이야. 어? 제임스 캐리라는 사람이 항복을 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갔죠. 너네들 고농축 우라늄 핵 개발하고 있지? 시인해? 이거 물어보러 간 거예요. 응?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어. 그러다가 우리 그런 거 있어. 그래 어떻게 할 거야. 알게 된 거예요. 또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2차 핵위기가. 그래서 또 그래라고 야단났죠. 사재기 우리는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쟁 나고 그때 중국이 야 이래서는 안 된다. 육자회담을 하자. 육자회담을 가자마 헤리치를 구성해서 북한 핵문제 해결하자 이게. 자, 이수혁 대사가 그때 대표였어요. 지금 주미 대사죠. 그래서 네 번째 육자회담에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왜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좀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게 4차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베이징에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북한 모든 핵무기와 현전 핵으로 포기한다. 그러면서 꼭 끼어든 게 뭐냐면 핵 재래식 무기로 북한 공격 의사 없음을 확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북한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북미 관계 정상화하는 거. 그리고 뭐 에너지 제공 뭐 경주로 만드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는데 별도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여러분 9.19 공동성명이 2005년 9월이잖아요. 그런데 2005년 9월 그 공동성명의 합의가 잉크다운 마르기 전에 설명을 하자마자 미국은 그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뱅커 데이터 아시아에 있는 2,500만 불을 자산을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아니 비치환장하는 것이죠. 어디 뭐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이렇게 만든 데가 어디 있냐 이래야 얼굴에 막 끼어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핵 개발을 몰아가지고 2006년에 2차 핵심을 해버렸습니다. LISS죠. 그러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 밤에 안 왔어요. 부단한 핵실험과 함께 부단한 미사일 개발을 왜 이거를 실어가지고 때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실험을 하면서 야 우리가 비핵화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할 거야. 근데 너네들이 자꾸 미국이 핵위협 공갈을 계속 해오니까 우리가 자유수단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서 핵심을 성공시켰어요. 그 이후에도 부당한 협상이 있었긴 했었죠. 그냥 보십시오. 쫙쫙 있었잖아요. 근데 협상 결과 주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합의는 합의대로, 적대적 관계는 적대적 관계로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2007년에 2.13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이징에서 다시 국자 그다음에 틀에서 이거요, 진짜 좋아 괜찮았어요. 왜? 북한이 지금 원하는 단계별 비핵화 있지 않습니까? 1단계, 2단계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어요. 영변 핵시설, 방사제 시금설, 불러만 조치 취하고 중력 100만 톤 받고 북미관계 정상화 하자고. 이게 된 거는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한국 종전선언 정해 부책이라고 북한에 안전보장 지켜주고 미국의 대북경제에 참여하자. 우리 임기 중에 이제 가해하자. 부시가 또 이랬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게 뭡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옛날에 했던 거는 성공했던 거는 그때 김대중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시켜서 부시 대통령은 움직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이가 미국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렸습니다. 행동 대 행동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대통령의 의지와는 달리 또 뱅고델타 에이시아 문제, 또는 겨울아는 문제, 미 네오콘의 대응, 합동 군사훈련 자꾸 하고 이거 안 됩니다. 이 2구가 그리고 또 5년 지난 다음에 이 2구 합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세요.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상호주권 존중, 평등의 지위과 관계 개선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비핵화 핵을 장거리 미사일 북한은 하지 않고 핵실험 운영은 절대 하지 않는다. 모라토리움 이행을 하겠다. 그리고 IAEA에 빠져나오는 회사들한테 복귀하고 미국은 24만 톤 용량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또 안 됐어요. 왜? 북한이 말이죠. 김일성 탄신 100주년에 기념 축구를 하나 써오고요. 100일이잖아요. 우리는 미사일이 아니야. 미사일이 아니고 그냥 로켓 하나 쏘올릴게. 근데 실패했어요. 4월 13일이 그 강행의 날인데 그날 시도하기 실패를 했습니다. 100주년 기념날이거든요. 이 날이. 탄생. 근데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에라이 우리 이것도 못해 하면서 이국 합의선을 발표했습니다. 또. 여러분 질문. 미국은 왜 북한의 수교 요청에 응하지 않습니까? 관계정상. 그렇게 관계정상 하자고 북한이 백을 붙으라고 다 매달려도 여러분 이거 아닐까요? 미국이 한반도와 동북에 갖는 전략적 이익 모든 나라는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슈퍼파워로서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미국 행정부는 그 누가 되든 미국이 추구하는 포괄적 세계 전략에 한반도와 동북아를 종속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중국을 견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문제,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에 지속적 개입을 위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개입은 저는 그래서
대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시아 태권을 위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자꾸 위험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그죠? 위험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기 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무기 사라. 2006년에서 15년까지 한국이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제1위 국가였어요. 보세요. 글로벌 놓고 4대 7,715억 원. 하나 2천. 아파치 헬기 1조 8천. 3인뉴스대. 이거 한번 띄우면요. 밑에 3,400원이면 가격이에요. 가격. B2 전략 폭격기 2조 5천억입니다. 하나에. 한번 띄우면 50억, 60억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소리. 미국이 다 내라고 자기 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미국이 우리를 자꾸 살아. 트럼프 때 꼭 그거했습니다. 국방비가 자꾸 올라가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 아니지, 문재인 대통령 때 지금 들어서서 더 올라가고. 이게 뭐예요? 2023년까지 계속 올라가고. 코로나가 뭐가 없어요. 우리 사야 돼요, 우리. 장병생활 개선으로는 조금 인상이 빼고 못해 하지만 많은 부분이 첨단 무기를 확보하는 거예요. 미국의 한반도 최고 명분이 북한을 비핵화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이 수용할 수 없는 선 완전한 비핵화 요구가 결과적으로 문제와 대중 패권 경쟁의 참여의 명분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가 남북 관계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적대적 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이건 곧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거예요. 북한도 나름 대미관계 정상화를 시키를 왜 분석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결과 생각해보니 미국과 한국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북한으로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핵무력 강화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북적 대시 정책에 대한 반발이라고 할 수 있고 국민관계 정상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이 총 6번 중에 4번이나 핵실험을 했어요. 6번은 끝이었어요. 그죠? 일단은. 그리고 120번 미사일 발사에 90차례를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했습니다. 피치를 올린 거죠. 관계 악화되는 될수록 보세요. 김정은 때 미사일 횟수가 다른 어때부터 많지 않습니까? 이건 2016년까지. 2016년 보세요. 한 달에도 2번씩 그냥 시간만 있으면 쏴야 되는 거예요. 201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를 갖추겠다. 응? 우리가 정말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신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아주 독을 부는 거예요. 독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017년 11월에 핵무력 완성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에도 북핵 위협 차원이 달라졌네. 미국의 전문가, 미사일 전문가들도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탄이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제 없더라 이거야. 미국을 때릴 수가 있어. 그건 말도 못해. SLBM에서 잠수함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아주 그냥 미국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게 2002년 11월 그랬을 때 아십니까? 11일, 9월 10일, 9일, 월드 트레이드 센터
무너졌잖아요. 이거 본토가 당한 거예요. 3,100명 명이 죽었어요. 그것뿐입니까? 이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어요. 국방청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미국의 국가 이익 중에 우리도 이 국가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활적 이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면제를 치르고서라도 지켜야 치명적인 이익이고 이게 뭡니까? 본토를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이게 전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보세요. 트럼프 전쟁의 국가 아니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게 본토를 지키기 이거죠. 국민국도 미국의 삶의 방식을 보호한다. 바이든 뭐 이렇게 썼지만 그 기조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한마디로 핵 문제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군사 공격을 회피하고 반환해서 탈피하려. 미국으로서는 국가의 사회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 동북아 백과를 잡는 거고 동북아와 남한을 대비 종속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속이라는 말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영향력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핵문제 때가 미국미의 관계 역사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차별해야 하는 것이 실패한 역사. 말만 하면 적대적 정책 하지 마라. 적대적 정책. 실패가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을 고도화하게 만든 역사예요. 미국의 대북 관계 개선을 거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선 완전한 비핵화 압박으로 정철된 역사라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가난에서 탈피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한반도가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여러분 제가 있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북미관계 속에 북한 핵 문제는 미국 적대적 관계 형성과 유지하는 남북한 적대 관계를 지속시키는 수단이라. 미국의 동북아 지역의 패권 유지의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북미 대화 이루어지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지금 북한이 방문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다. 외국 교수, 야 우리 장군님, 우리 위원장님 가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띵 그러면서 6,500km 기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인민들한테 건강목이 없는 거죠. 네? 갈 때도 기차 내가 정말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기차 타고 막 다짐하면서 갔는데 띵 결렬이 됐다. 그러면서 경제적 어려움 지금 어려움이 처해 있어요. 이게 대외 차단하고 있어요. 대남 관계에서는 전단지 사건에 따른 남북 공동연락 상태를 폭발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협력과 한국 정부는 협력하고 대화를 요구하고 있죠. 모른 척. 대미 관계는 어떻습니까? 8월에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있죠. 외국 경제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죠. 대화를 확실한 이해책은 없죠.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대결하는 거. 한국은 대선이 임박하고 있고요. 지금 7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지금 뭐 변이해가 뭐 델타 플러스 어쩌고 짜증나. 북한이 현재 견제하는 대미 대남 자세는 아직은 그렇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전제하고 있다고. 핵실험 미사일 발사하지 않고 있고 하노이 정상 거래 내용에 그거 지금 되는 게 아니야. 너 그거 우리가 제안했던 거 영변 핵시설 없애는 대신에 대북 제재 조금 해제해 준 거 그거 필요 없어졌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그리고 침묵을 유지하죠. 대화 제외 접촉 요구에 침묵을 유지. 그럼 말하는 것도 보십시오. 이승근 이야기한 거. 최근에 한 보십시오. 미사일 지친 제재 비난 가지고 뒷다 이야기를 또 했죠.
공식 첨배 메시지가 김정은이 이게 뭡니까? 대화 대결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대결에 민정은 준비해라. 한미국 팀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 대안은 국장도 부과돼야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지금 성김 오버만당 이야기가 되고 있었죠. 김정은이 뭐라고 합니까? 성김이 대북 대기에 재산하고 우리는 조건 없는 대화 기관이다. 군보다 해몽이네. 이렇게. 물론 뭐 적대적인 수사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조절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만, 엊그제, 그죠? 무의미한 미국과의 어떤 점도 생각 안 해.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조건을 낮추고 좀 우리를 위해서 좀 진정성을 보여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고 싶다. 그렇지만 아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뭘 나가가지고 또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뭐 이런 거라. 이제 성김 대표가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윤석열 외교장을 얼마 안 가. 조선이 벌써 이거 봤어. 자,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저는 생각합니다. 정면 돌파와 자립적 생각합니다. 제7기 5차 전원기 여러분 중앙당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끝난 거예요. 당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까? 이렇게 이 대국주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북한을 군사적으로 미어 북한의 경제 변수가 임의를 가지고 무너뜨려 완전히 되찾아요. 정세가 완화되거나 제재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어리석은 망상입니다. 얘기합니다. 자, 2021년 1월 노동당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 야단 났죠. 미국, 북한이 변화, 북한이 무슨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저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있는 과정에서 우리 보고 보란 듯이 미국을 보고 보란 듯이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그냥 한 거예요. 북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듯이 그 전에 변화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중심 사회주의 정치 방식을 성군 정치에서 인민대중 대일주의로 바뀌었어요. 성군에서 그죠? 군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인민대중이라는 것이죠. 뭐 그냥 그거예요. 나빴다 이거예요. 그냥. 네? 조선 노동당은 인민대중주의 사회주의 기본 정반한다. 그러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주의하에 당의 제고 방향으로 간다. 네. 통일보다는 평화공존이라는 것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민족 해방이 아니라 자주적 민주 발전 이렇게 가져가려고 그냥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래서 북한식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왜? 민족의 공동 번영을 이루한다니까. 통일, 아무것도 저희가 북한이 통일 말이 안 되는 그 저번지 사실 오래됐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나오는 문서를 보면은요. 그러면서도 핵과 미사일에 기반하는 국방력을 펼쳐. 이건 누구나 정당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핵과 미사일에 왜 우리 지키기 위해서? 너네들이 뭐 우리 핵 개발하는데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조자 우상화 완화, 실질적 하나. 그러니까 김정일, 김일성에 대한 영조자의 뭐 위대하고 뭐 이런 거를 다 빼버렸어요. 옛날에 조국 당 일꾼들한테 이야기할 때 18년에 나를 우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상하지 말라. 나도 인간이야. 잘못도 할 수 있어. 인민들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김정은이가 하늘이잖아요. 거기서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변화예요. 그게 하나로서. 그리고 제1비서 선출하고 그 사람을 노동당 총비지 대리인으로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좀 나눠가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비서 선출해놓고 아직 선출 안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친구 좀 들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 권한을 강화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주일로. 그리고 핵 무력 건설의 경제 노선은 떨어지고라는 말을 삭제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국민대화 전망을 하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북미 관계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 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의 대북 적대행위,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 대북 경계 제재의 선제적 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북미 회담 체계에 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북한의 체면을 자존심을 세워준다고 볼까요? 저번에 G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대화 추동에는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왜? 미국이 항상 하고 있는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완전하고 건전가념을 일으킬 수 없는 비핵화, 대량 사선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중단, 대북 제재 이행, 인권 문제. 너네들은 그렇게 막 동맹을 막 공고히 하면서 우리 보고 핵을 내려놓으라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좀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또 북한의 처음에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했어요. 어느새 북한의 비핵화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 원래는 한반도의 비핵화인데 한반도의 비핵화만이 유일하게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가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이것만 무조건 다 하면 한반도 평화가 완벽하게 정착이 되나요? 한반도 비핵화해. 북한 비핵화해. 평화 창출의 필요 조건이. 이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거 한번 해봐야 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가 바이든 미 대통령한테도 자신의 운명을 걸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과 같은 것입니다. 남북이 협력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상호 번영하려고 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일생일대의 꿈입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직 핵 없는 북한, 미사일 없는 북한만을 요구한다면은 그것만 요구한다면은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그 변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의 변화를 북한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은 동안에는 오직 이념적 군사적으로 판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이런 부분에 북한이 경계하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시도, 개선의 시도 다 무리로만. 이인영 장관 지금 뭐 대북 지원하고 어쩌고 콧방귀 만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와 함께 평화를 위한 일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요, 지금 하고 있는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와 강한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옛날에 다 만든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실상에 통일은 아니지만 체제적인, 군사적인, 외교적인 통일이 아니라 그냥 통일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북한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다른 어느 나라도 하는데 문제 없지 않습니까? 북한은 안 돼. 북한의 학생들이 남한에 수학여행 오면 얼마나 가슴 떨리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고 방문하고 여행하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통일이에요. 이렇게 되면요, 통일은 더 쉬워요. 아무 때나 하면.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인호주에서 부산, 서울도 좋고 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밤에 서울역을 나가면은 일어나는 데는 있고 어렵죠. 이거 한다고 마음 먹고 해보세요. 다른 거 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야 승리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에서는 같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 보세요. 일본에 애들 하는 쪼잔하잖아요. 쪼잔. 쪼잔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건 배려니 피자를 살 수 있어요. 지금 그 위에는 야단 났어요. 남북한만 연결되는 거예요. 아니 공공인프라는 대국제재에서 예외라며요. 왜 안 합니까? 여러분 연결해야 돼요. 연결해야 변화가 발전입니다. 이게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 있는 모스타르라는 강의 그 다리예요.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여행합니다. 세르비아와 이스라엘이 같이 공존하고 옛날에는 내전으로 싸우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보스니아 전쟁을 들어보셨죠? 다리 다 파괴되었어요. 지금 자리 연결해서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같이 모여서 이게 오스만트 지금 지은 자리예요. 옛날에 자리. 얼마나 열심히 피곤하고 하는지 그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이 다리에 올라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통일연구원에 들어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난 통일연구원에서 월급 받아 쪽쪽 받아먹으면서 한 일을 하는 거야. 대단한 일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지를 못해? 사실상의 정책을 추진하려면 우리가 먼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한반도의 역할을 추동해. 대미, 문민식성을 우리가 해야 돼. 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강하게 유인책을 주고 대화의 문턱을 놔줘. 우리가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을 계속 정오의 대상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믿고 하려고 해야 돼. 대통령도 믿고 있는데 그래야만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믿고 있었죠. 비핵화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일이 없어요.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 아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 다른 수단도 찾아야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이와 같은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8년 4월 달에 4월 27일에 다들 울컥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을 해냈지 않습니까? 정gen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돌아나 지금 말이죠. 민주평통 이런 데서는 종전선언 지지한다고 야단났습니다. 종전선언 여러분 종전선언을 누군가 선언을 해야지 지지할 거 아닙니까? 종전선언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정전협정할 때 3개월 안에 보다 높은 차원의 협정을 만들기로 했어요. 3개월 안에 정전협정을 체결한 것이 미국, 중국, 북한이에요. 우리는 일부러 안 했습니다. 거부했어요. 북한이 종전협정을 안 하려고 해요. 종전선언을. 종전협정에서 평화협정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지를 하려면 미국이 해줘야죠, 미국이. 여러분, 대통령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친구간의 이상 만나 이렇게 만나야 돼. 이게 사실상 관계예요. 나이 말 듣고 통합을 보겠죠. 끝나겠지? 오일 문나에 있는 15만 북한 주민을 놓고 우리 민족을 함께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나온 것 같은데 나 좀 켜주고 지난 핵협상이 이루어진 배경이 우리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게 왜 못하는가? 아마 안 되는
사실상의 범위는 남북한에서 시대 선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지만 북한은 이미 변화를 결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3차 노트는 회의한 보십시오. 여기서 네. 새로운 정치적 노트를 가져가려고 핵 경제 경제 노트는 포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경제 노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경제 관련해서 집중하고 경제 집단 없애고 핵무기 사용하지 않고 핵기술 이전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적극적 저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폭발했어요. 영화 정책의 광고는 어디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북한이 미국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운동을 따르거나,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수용하거나, 근데 북한은 안 하려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단계별로 하겠다. 동시 병행적으로 하겠다. 우리의 생산 문제에 대해서 성공 가능이 있어야 되니까. 강력한 외미 외교. 외교라는 게 뭔데요? 남북 협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반도의 개혁과 국민 수교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미국에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여기까지 나오도록 해서 사실상 모든 동의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끝입니다. 한반도의 평화 남북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세계 각지에서 할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 우리 정부가 용기를 갖고 남북 협력 할 수 있도록 기술거리에 문 대통령께 바카스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바카스 뭔지 아십니까? 강력, 카리스마, 스피드. 여러분 다음에 이런 강의하면은 꼭 유라시아 책도를 타시고 유럽에서 한 대동강까지 오세요. 그래서 한잔 한번 사오시죠. 제가 쏠게요. 이것으로 아이고, 저 고생 정말 준비 많이 하셨고 우리 저